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핫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독일 국채금리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0년 만기 독일 국채 수익률입니다. 올 들어서 꾸준히 오르고 있죠. 좀 쉬었다가 4월부터 다시 탄력을 받았습니다. 백신 부족, 코로나 확산 이런 악재들 때문에 주춤했는데 이제 호재가 압도적으로 부각되는 중입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금리가 이제 더 높아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에 속도가 붙으면서 독일과 유럽 경제 정상화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ECB는 지난 4월 회의에서 위험 균형이 약간 위로 기울었다는 언급까지 내놨습니다. 대대적인 재정 부양 기대감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미국 금리가 뛰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줬죠. 지금은 독일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 금리를 밀어 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독일 정치 구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독일 총선이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녹색당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중입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녹색당 정부가 탄생할 분위기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100년이나 지났으니까 바뀔 만도 하겠죠. 그래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단기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입니다. 녹색당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 부양을 주장합니다. 재정지출 확대에도 아주 개방적입니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녹색당에 지금 독일 국민들이 상당한 호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달러 유동성 얘기입니다. 아주 넘쳐납니다. 석 달짜리 리보가 0.14963%로 떨어졌습니다. 그래프에서 노란선입니다. 리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업 어음 시장에 돈이 계속 몰려들고 있어서 금리는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연준이 매달 1200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미국 재무부는 연준에 예치됐던 거액의 자금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중의 양적 완화인 셈이죠.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은 줄이고 있습니다. CP 말고는 단기 자금을 투자할 만한 대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 간의 달러 금리, 단기 금리인 리보도 함께 추락하는 중입니다. 밤사이에 미국 뉴욕 연준 제조업 지수 5월치가 나왔습니다. 가장 속보성이 강한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죠. 시절이라 인플레이션 관련 대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 지역 제조업체들 중에서 원재료 값 지불 부담이 크다는 응답 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화면에서 흰색 선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는 응답의 상대적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프의 노란색 선입니다. 원가가 많이 오르면은 판매 가격도 올려야겠죠. 그런데 흰색 선이 노란색 선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선의 차이를 따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뉴욕 연준 제조업 지수 지불 가격 지수에서 수취 가격 지수를 뺀 값입니다. 2008년 5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원가가 늘었다는 기업에 비해서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는 기업이 훨씬 적다는 거죠. 원가 증가 부담을 제대로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윤이 크게 줄어들겠죠. 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딱 감고 판매가 인상에 나서는 기업이 많으면은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겠다고 하면은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줄이는 식으로 기업들이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2008년 5월은 몇 달 뒤에 바로 금융위기로 이어졌죠. 물론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기업들이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내는지 잘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휙 서비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